그럼 오늘 오신 분들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실까요? 차 교수님? 교수님들이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학생들이 중간에 아마 지금 그 다이렉트 메일로 교수님들한테 직접 컨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오신 교수님들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2023학년도 가을학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새 이제 거의 1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대학원을 시작한 지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이제 입시 설명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입시에서 정말 좋으신 좋은 지원자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지금 들어오셔서 합격하셔서 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번에 또 저희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또 지원하셔서 가을 학기부터 우리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에서 어, 큰 힘이 되어주고 또 메타버스 우리나라의 또 메타버스 또 그 산업을 또 이끌어 나갈 또 인재가 될 하나의 또 보탬이 될 그런 인재의 양성에 이제 저희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오늘 지금 참여하신 교수님들 우선 좀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드리고요. 우선은 제가 이제 그 위에 나와 있는 그 사진 순서대로, 네, 화면 순서대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경학부 이철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문화기술대학원의 도영임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정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기술대학원의 윤상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입시 설명회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기전자공학부 최정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잘 듣고 가시고 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기술대학원 그 이성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네, 저도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학생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입시 설명회 들으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기술대학원 이정미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기술대학원 이정미입니다. 예, 좋은 네, 예, 중간에 좀 끊겼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제가 놓치신 교수님은 안 계신 걸로 확인했고, 오늘 그 시간에 먼저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에 관련돼서 그 책임 교수님이신 우은택 교수님께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의 학과에 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이제 그 사전 등록을 하실 때 그 질문을 좀 남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입시, 학사, 교과 뭐 이 정도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전 질문들을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또 즉석에서 또 다른 질문들 나오는 것들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박수로 우은택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화기술대학원의 우은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메타버스 대학원 책임을 맡고 있어서 간략하게 먼저 메타버스 대학원 현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을 또 관련되는 교수님들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조금 전에 인사말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챗 GPT한테 써달라고 했어요. 써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직접 쓴 것보다 훨씬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면 또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대학원에 오는 게 아니라 또 AI 대학원으로 갈까 잠깐 걱정이 되긴 한데 메타버스와 AI는 또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AI의 실체를 사람들이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또 메타버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다양한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메타버스 대학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진짜 망했나 했더니 지금 뭐 벌써 이런 기사가 나왔죠. 지금 메타버스의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던 이 메타가
한 11,000명을 올 초에 잘랐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또 10,000명을 더 자르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메타버스는 거품이다. 메타버스는 더 이상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실제로 그런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주로 이제 이 분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래프인데 구글 트렌드입니다. 이 메타버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정강현실, 메타버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서 빨간 색깔이 이제 이 가상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구글 트렌드가 2004년도부터의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2004년도 이전은 어땠냐? 지금 가상정강현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가 90년대에 이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정강현실은 사람들의 관심, 일반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던 시기가 또 2000년대이기도 했습니다. 비슷하게 이 메타버스도 2000년대에 우리가 사람들이 1세대 메타버스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세대 메타버스는 여기 이제 주황색인데 거의 바닥에 깔려 있어서 정강현실처럼 잘 안 보이는 시기가 1세대 메타버스이기도 했고 1세대가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됐다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진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 빨간 색깔이 지나온 길, 지금 이제 2004년도 이후에 지금 이제 잊혀졌다가 2014년도 이후에 이 메타가 주도하는 이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좀 증가했다가 지금 약간 정체돼 있고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래 사람들이 지금 이 정강현실에 관심을 가졌다가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정체돼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시기가 2020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2년 사이에 이 관심이 많이 줄어들면서 걱정들도 늘어난 거죠. 근데 이 히스토리를 보시면 지금 이제 1세대 메타버스가 지속되던 한 10년 그리고 이제 지금 3세대 메타버스를 이끌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등장한 게 2014년 그리고 이제 2세대 메타버스를 끌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등장한 게 2007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하고 그게 일반인들한테 쓰여지고 하는 데는 약간의 시차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세대 메타버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끌긴 했지만 여기는 주로 이제 10대들 소위 말하는 10대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세대의 벽을 좀 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메타버스가 일상에서 쓰여지는 시기는 결국은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이 가상의 경험을 현실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본격적인 메타버스는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가 등장한 2014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보통 한 2025년 또는 2030년 이럴 때를 우리가 제대로 메타버스가 일상으로 오는 시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좀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메타버스 대학원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런 메타버스를 우리 개인 미디어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 다양한 그 컨텐츠 또는 이 컨텐츠 미디어가 제공하는 이 컨텐츠 관점에서 봐도 사람들의 감각을 확장하는 실감형 또 경험을 확장하는 상호작용 또 공간을 통합하고 확장하는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활용되는 시기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동안 위험해서 못하던 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던 거, 불가능해서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우리가 향후에 불가피하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메타버스 대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연구를 할 건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제가 정의하는 이 메타버스는 일종의 확장 가상 세계이고 이 속성은 현실과 가상이 연동돼 있고 또 이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아바타를 매개로 하고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여기는 세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남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술도 필요하고 인문사회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이 컨텐츠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신뢰 가능한 경제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동작하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경제와 경영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집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들을 융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뭐 정리하면 이게 아바타를 매개로 일상활동으로 가상자산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현실 가상 융합 경제 플랫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술, 뭐 인문사회, 컨텐츠, 경제 경영, 정책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합적인 현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각각의 요소들을 보면 시장으로 가려면 최소한 뭐 A- 정도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각 요소들이 다 B, C, D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와 교육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아마 관심 있는 것들은 뭐 그거보다는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하려면 입시를 거쳐야 되는데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마 궁금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 학제 전공은 특정 학과에 속해 있어서 학과 내에서 입시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별도의 입시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년에 20명의 석박사 과정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는 우리가 면접 시간이 15분이 주어지는데 10분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고 교수님들의 질의응답이 또 5분 있을 예정입니다. 석사 과정이 준비해야 되는 것과 박사 과정이 준비해야 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을 참조하시고 또 필요하면 추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 방법은 여러분들이 연구실을 지정을 하고 지도교수를 정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게 우리 절차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서를 쓰기 전에 많은 관심 있는 연구실의 교수님들을 면담하기를 권장합니다. 교수님들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요청을 다 받아드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우선 메일을 보내서 관심 분야를 서로 좀 소통을 하고 가능하면 좀 면담을 해서 지원 연구실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입시도 나름의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만 적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발될 수 있는 확률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1지망, 2지망을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는 좀 잘 고심해 보시고 1지망, 2지망을 작성해 내게 되면 서류 심사 과정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1지망 지도 교수님은 성적이 아마 그 평가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류 면접에서 아마 제외하는 걸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같고 이제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면 면접 심사를 하게 되는데 면접 심사에서는 연구실이 가지고 있는 TO가 또 있어서 그 TO를 고려하는 연구실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교수님들하고 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첫 학기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오픈식을 하는데 공동 연구실이 만들어져서 첫 학기는 공동 연구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공동 실험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동 실험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수업 대응도 하고 연구도 진행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학기 중에는 필요한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수강을 해야지 되고 또 졸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들도 평소에 해야 되는데 졸업 요건은 여기는 들어와서 자유롭게 공부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여기는 특별히 메타버스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졸업 연구 주제는 반드시 메타버스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다음에 나는 예술로 졸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술을 하더라도 메타버스와 연관된 예술을 주제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졸업에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뭐 계속 이제 오늘 교수님들이 답변하실 내용이라 제가 상세하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크게 말씀을 드리면 컨텐츠를 어떻게 생성할 건가, 만들어진 컨텐츠를 어떻게 향유하게 할 건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경제적인 가치를 지속시키게 만들 건가, 뭐 이런 관점에서 세 개의 트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석사 때는 이런 트랙을 구분하지 않고 골고루 듣는 게 사실은 좋고, 또 박사 과정에 오는 사람들은 이 중에 한 트랙에 좀 심도 있는 공부도 하고 연구도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주로 이제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연구는 우리가 최근에 만든 포스트 메타버스 연구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KT, 뭐 버넥트, 갤럭시 코퍼레이션, 네이버, 뭐 유니티 코리아, NC 소프트, 그리고 메타 뭐 등등해서 여기에 관심 있는 많은 회사들이 여러분들과 협력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교육은 대학원, 융합대학원 플랫폼으로, 또 관련되는 융합연구는 메타버스 연구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입니다. 현재 지금 6개 학과, 3개 단과대학에서 오셔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막 분야가 지금 크게 3가지죠. 콘텐츠 생성, 콘텐츠 향유, 뭐 콘텐츠 경영, 이렇게 3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3분야에 골고루 교수님들이 분포되어 있고, 학과로 보면 앞장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CT 대학원도 있고, 디지털 인문사회학부도 있고, 전산학부도 있고, 전기 및 전자공학부도 있고, 기술경영학부도 있고,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도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또 홈페이지나 또 관련되는 비디오가 홈페이지에 가면 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입학하는지도 아마 궁금할 텐데, 제가 아침에 조사를 좀 해보니까 우리가 작년 가을에 10명이 이제 메타버스 대학원으로 배속이 됐고, 지금 봄 학기에 또 10명이 합류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CT 대학원에 있는 학생들 또 일부도 이수를 신청을 해서 졸업장에 메타버스 대학원을 기록하려고 또 코र्스웍을 같이 듣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 특히 이제 메타버스 대학원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어떤 전공인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제 지난 가을에 온 학생들은 연구 분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이번 봄학기에 온 학생들은 아직 어떤 분야 연구할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는 공백으로 있는데, 아마 다음 학기에는 지금 비어있는 10명의 학생들도 어떤 연구를 하는지 적어서 아마 소개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교과 과정인데 아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또 교수님들이 따로 아마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진행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첫 학기 관련되는 수업들을 듣고 가능하면 둘째 학기에 필수 과목인 AR 프로젝트 수업을 듣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학기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자율융합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기도 하고, 또 이미 교수님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관련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오픈 XR 플랫폼 과제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기회가 향후에 또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기업들도 있어서 아마 다음 주에 기업 대표님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해서 논의를 할 예정인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산학 협력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학기쯤에는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있는 그 기업들은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인턴 과정을 통해서도 만들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산학 장학생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업을 지원을 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들어와서 또 같이 또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장인데, 지금 미래로 가는 메타버스는 우리 카이스트 메타버스 프로그램이 준비하고 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우리 대학원을 선택을 하시고 또 들어올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함께 이 메타버스 분야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궁금하신 점들을 중심으로 차성현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같이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질의응답, 사전 질의응답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선은 입시, 학사, 그다음에 교과, 그리고 이제 연구로 이제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제가 입시, 학사 관련돼서 일반적인 행정적인 파트들을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요. 네, 그 교과는 이제 도영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이시고, 그리고 이제 연구는 전체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 드리는 중에 혹시라도 또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또 말씀 또 얹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그 질문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또 겹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뭐 그 일일이 대응보다도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문화기술대학원과 메타버스 종합대학원 모두에 속하는 연구실의 경우 지원 경우에 따라 뽑는 인원이 다른지 아니면 그 외의 지원군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은 그 문화기술대학원 입학과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입시가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기간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화기술대학원을 지원하실지 아니면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지원하실지 선택을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뽑는 인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에 이제 그 학생들 그 장학금 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쿼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매해 메타버스 대학원 같은 경우는 매해 이제 20명씩 뽑고 있고 대략 한 학기에 한 10명 정도씩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CT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예전에 그 얼마 전에 저번 주에도 그 CT 입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TO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원을 따로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TO 같은 경우는 또 각각 그 대학원마다의 그 TO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 교수님들께 이제 컨택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 교수님께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TO 그리고 또 문화기술대학원 TO가 있으신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원 자격 합격 스펙 필요 역량 등등인데요. 이게 아마 되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이제 가장 궁금한 뭐 그런 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학사 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성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카이스트 대학원 영어 성적 기준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알기로 토익이 한 720점 정도, IELTS 6.5, 그리고 토플이 86점 정도 하는 걸로, 83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는 제가 이제 대학원 그 입시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쪽에 들어가면은 자세하게 이제 신청 요구한 그 PDF 파일을 받으시면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합격 스펙이나 필요 역량 등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가 교수님들께서 연구실에 학생들을 뽑을 때는 다양한 역량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보는 역량들도 교수님들마다 그리고 연구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파트는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음, 살아왔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학점이나 뭐 그런 파트들이 또 커리어 그 어떤 스펙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 성적이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결국은 카이스트는 연구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에 이제 정말로 진심인 그런 지원자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구적으로 본인들이 진심을 가지고 있고 동기부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파트들을 조금 더 어필하시면 조금 더 이제 합격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경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떤 연구 경험이 있었을 때 그런 파트들이 본인의 어떤 연구에 대한 진지함을 더 설득시키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구 경험이 있으면은 당연히 연구실에서 또 좋게, 교수님께서 더 좋게 생각하실 확률이 높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연구 경험이 꼭 있어야 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파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시가 결국은 각 교수님의 어떤 연구실의 어떤 특징과 그리고 교수님들이 생각하신 역량에 따라서 많이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연령이나 경력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고요. 본인들이 왜 메타버스 대학원에 이제 입학해야 되는지를 잘 설득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학 면접 과정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4월 11일까지 내일부터 시작해서 4월 11일까지 저희가 서류 온라인 지원 접수 받고
서류 제출을 4월 13일까지 서류 제출을 합니다. 그 이후에 1차 합격자가 5월 초중에 이제 저희가 발표가 나고, 그리고 5월 한 10일쯤에 이제 발표가 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면접 진행을 이제 5월 15일에서 21일 사이에 이제 면접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입학 신청은 이제 당연히 이제 카이스트 신청 요강 보시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신청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직장인 과정이랑 또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요거는 이제 메타버스 대학원은 메타버스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그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은 저희가 이제 그 직장인, 그러니까 파트타임 박사, 석사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풀타임 석사, 박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야간 수업은 없고 다 주간 수업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장. 우선은 1단계 전형은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이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전형을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2단계 전형은 저희가 이제 면접 심사를 합니다. 대략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을 진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서 이제 각각의 지원자들이 1지망으로 하는 교수님, 그리고 1지망, 2지망 교수님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할 건데요. 1지망 교수님은 당연히 필수이고요. 2지망 교수님도 가능하면 이제 명시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결국은 여러분들이 입시를 통해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연구실 소속이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아직까지 교수님들, 그러니까 각 연구실의 교수님들을 컨택을 안 하셨다면, 오늘이라도 바로 이렇게 입시 설명회가 끝나고 바로, 관심의 교수님께 바로 이제 컨택을 하셔가지고, 각각의 연구실 교수님과의 그런 이제 면담 시간을 잡고 또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진행은 이제 발표와 이제 질의응답이고요. 뭐 어떤 전자학교 코딩 테스트 같은 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서류 전형식 아까 이제 입시와 관련된 뭐 비슷한 말인데요. 당연히 학점이 높으면 여러분들이 지원자가 학점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연구를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이 파트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한다가 아니라 어떤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기술대학원이랑 중복 지원이 안 되고 따로 입시 진행되고, 그리고 당연히 종사자 입학정원 시 뭐 가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파트도 마찬가지로 그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전공자 입학 졸업 비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융합을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의 출신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전공들을 봤을 때 다양한 교수님들이 들어와 있고 그 안에 또 학생들도 다양한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라는 말이 맞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얼마만큼 본인이 필요한 인재인지를 어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트는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이제 학교를 이제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지에 관련된 여부가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풀타임으로만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야간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당연히 지원은 가능하시지만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대학원에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학 시 소속이 문화기술대학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졸업장이 이제 메타버스 학제 전공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요. 많은 학생들이 메타버스 학제 전공을 하면서 또 부전공으로 다른 또 학과들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메타버스 학제 전공으로 입학을 하시고 나서 문화기술대학원에 또 부전공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학과에 또 부전공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등록금 포함해서 등록금 플러스 월에 이제 석사는 대략적으로 26.5만 원, 그 다음에 박사는 45만 원. 이제 공식적인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들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또 장학금들이 연구실별로 조금씩 차등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추가적인 장학금 기회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사회 컴퓨터 사이언스
각각 어느 정도 비율을 뽑는지 궁금합니다. 경영사회 컴퓨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이제 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본인의 강점을 잘 설명하신다면 어떤 비율에 상관없이 어떤 특정 정해진 비율에 상관없이 정말로 메타버스 대학원에 도움이 되고 열정 있으신 분을 저희가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교과 과정. 네, 첫 번째 질문 이철호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교수님. 저희 경영대학원 커리큘럼 및 지원 자격 그 요건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지원 자격 및 요건의 경우에는 아마 별도로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고, 앞서 차승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경영학 트랙이 온다고 해가지고 꼭 우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뽑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대학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경영학에 대해서 이제 아마 지원하시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대학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BTM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M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메타버스 대학원에 이제 학제 전공 가운데, 융합 학제 전공 가운데 경영학 트랙으로 만약에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현재 저희가 리스트업 돼 있는 학과 클래스 말고도 향후에 IT, 그러니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이라든지 그다음에 BTM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하는 정보는 좀 이따 제가 채팅룸에다가 그 링크는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을 보시게 되면 아마 IT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MBA 관련된 클래스가 많고, 그다음에 초빙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마 또 메타버스를 실제로 비즈니스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도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IT 관련된 과목들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금요일이라든가 토요일 날 이제 많이 개설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가 실제로 구현된다고 했었을 때 쏟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소비자 심리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통한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분석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문적인 연구가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유사한 관련된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경영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량 분석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과목들은 BPM에서 해당하는 과목들을 수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저희 필수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과목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 옵셔널한 과목 관련해가지고 아마 나중에 도영 교수님께서 설계해 주실 때 필요하면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학적, 인문학적 접근과 교육 커리큘럼이 공존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하셨는데요. 이미 그 메타버스 학제 전공 그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가면 저희 교과 과정에 대한 테이블이 올라와 있어서 누구나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공학과 인문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디자인, 예술, 공학 접근이 두루 교과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성, 그다음에 향유, 그리고 경영, 이제 세 가지 트랙에서 난이도가 기초, 핵심, 심화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그 오은택 교수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은 차세대 메타버스와 관련하여서 미래의 메타버스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라는 것을 중요한 연구 질문으로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공학, 그다음에 사회과학, 인문학, 그다음에 예술 디자인을 망라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학생들은 그중에서 자기가 핵심적으로 풀고자 하는 연구 문제와 관련된 과목들을 트랙으로 선정해서 자기에게 적합한 과목들의 트랙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융합대학원 입학 전 메타버스 관련 교육을 미리 듣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러 수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거는 뭐 말릴 일은 아닌데, 이제 다만, 우리가 학부 시기에 수업을 듣거나 학습을 하는 방식과
대학원에서 연구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타버스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 어떤 태도를 가지면 효과적인지라고 생각하면 그 각각의 지식들이 사실은 메타버스는 아직 완전체로 지식 정보가 구축된 거라기보다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제의 지식 정보라고 공유된 것이 내일이 되면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지식 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원에 들어와야 되는 친구들은 거기에서도 제일 앞에 서서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 그런 연구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식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될 점이 무엇인지 늘 질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학습 과정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해결해야 되는 연구 문제를 정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결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안내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철호 교수님, 우은택 교수님께서 이제 채팅창에 이제 링크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meta.calx.ac.kr 저희 이게 메타버스 그 음악대학원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가셔서 다양한 이제 그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랑 그리고 그 안에 또 홈페이지, 각 연구실 홈페이지 그리고 소개 영상들이 있습니다.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 과정 관련된 내용도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 분야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가 각 교수님들과 같이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메타버스를 이용한 공연이나 영화에 관심이 많은데 연구실에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파트는 뭐 혹시 교수님분들 중에서 좀 답변해 주실 교수님 계실까요? 저희 공연 쪽은 제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공연 쪽은 저희가 이제 사람이랑 AI랑 같이 이제 합주 공연을 하는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AI 연주자들을 시각화하고 오디오 비주얼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써서 같이 이렇게 좀 공연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영화에 대해서는 혹시 뭐 다른 분이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글쎄 지금 그러니까 영화 기술 자체는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한 영화는 굉장히 새로운 거여서 이게 아마 그러니까 이제 영화 기술이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많이 접목이 될 거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영화와 메타버스를 딱 결합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하고 또 시작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메타버스 대학원에 오셔서 시작을 하면은 거의 뭐 세계 최초 연구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승희 네, 교수님 뭐 잘 한 가지만 아시는 더 것 같은데 추가해서 영화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네네. 결국은 영화 배우잖아요. 아바타. 그래서 아바타 연구는 이승희 교수님이 가장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연구실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공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비주얼한 부분도 있지만 사운드나 음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공연장에서의 어떤 음향이라든가 예를 들어 저희가 실제로 공연장에 가지 않더라도 버추얼한 어떤 홀에서 그 어떤 공연을 감상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관련돼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최정우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랑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네, 저희는 이제 입체음향 쪽하고 공연하고 이제 관련된 거라고 하면 저희는 뭐 실시간, 비실시간 둘 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오디오의 입체감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기록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현장의 콘서트 홀이나
그 플레이하는 공간의 특성을 어떻게 저희가 잘 인코딩을 해서 메타버스라는 공간에다가 전달을 해서 거기서 재현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입체 음향을 느끼는 큐들을 잘 살려서 가상 공간에서 현실에 있는 것처럼 재현해주는 그런 연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요, 현실의 음향 공간을 가상 음향 공간으로 트랜스퍼링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연구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교수님들 각각의 홈페이지들이 다 링크들이 있고 그쪽에 링크를 쭉 타고 가시면 연구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각 교수님들이 하시는 연구에 관해서 이제 소개가 있으니까 그런 파트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당연히 한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거고요. 그 연구실의 학생들과 그 교수님과 이제 한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TX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DTX가 제가 알기로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DTX 관련돼서는 저희가 의과학대학원 교수님이 참여 교수님으로 계시지는 않으셔서 딱 디지털 치료제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실까요, 교수님? 이 부분은 도 교수님이 조금 코멘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꼭 치료제는 아니지만 우리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 안에 굉장히 폭넓은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한 이슈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데요. 게임과 관련해서는 게임이 행동 변화나 이런 습관을 변화시키는 변화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동 변화, 인식 변화, 그다음에 어떤 습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디지털 치료제와 접목해서 게임 어프로치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연구들도 글로벌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치료제라는 접근이 의료 장면에서 쓰여야 하고 그 건강보험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의학 전문가와 결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문화기술대학원에 있는 교수님 혹은 메타버스 학제 전공에 계신 교수님만으로는 진행하기는 어렵고 의과학대학하고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꼭 의료적인 차원의 디지털 치료제가 아니라 건강한 행동 변화를 돕는 멘탈 헬스 혹은 디지털 헬스 관련된 행동 변화 메커니즘을 활용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메타버스 학제 전공에서 계신 교수님들만으로도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문 의료의 치료의 목적인지 아니면 행동 변화나 개선 혹은 예방적인 접근인지에 따라서 메타버스 학제 전공 교수님만으로 지도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트랙의 혹은 다른 분야의 교수님과 연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은 교수님 괜찮으시면 저희 네네. 쪽도 사실 이거 비슷한 관련된 연구를 좀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저희는 설명 가능한 AI가 이제 도입됐었을 때 어떤 그 피처가 들어갔었을 때 셀프 레귤레이션 행동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필드 익스페리먼트를 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앱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목표치를 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향후에 당신이 이런 일들을 좀 더 한다면 좀 더 이렇게 목표치를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때까지 본인들이 몸무게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트리트먼트 그룹을 줘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행동 변화를 좀 더 촉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이런 행동이 얼마나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는 필드 익스페리먼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캐터랩이라는 데하고 함께 해가지고 채팅 앱이 있었을 때 사람들의 어떤 우울증 극복이라든지 좀 심리적으로 좀 아무래도 디프레션 하는 행동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지금 현재 실험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3D 모델링 및 모션 연구를 위해서 모델링 관련 정보 혹은 그에 준한 수준이 갖춰져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었는데요. 혹시 네, 뭐 모션 관련되니까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물론 이제 그 사전 지식이 있으면은 좋겠지만, 실제로 많은 학부생들이 이제 어, 이제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거나, 어, 또는 이제 뭐 다른 과목을 듣느라고 이게 못 듣고 오는 친구들도 많이,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뭐 어느 정도 수준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입학을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그 완성도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시면은 아마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그건 뭐 모든 석사과정 입학생들은 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이제 그 정도, 예,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3D 모델링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만 보태면 지금 이제 뭐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게 아닌 한은 아까 이성희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초적인 지식, 공학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지 이제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지난 경험을 좀 되돌아보면 의욕이 앞서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공을 하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모델링도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모델링이 있는가 하면 이 컴퓨터 비전을 써서 자동으로 하는 모델링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제 연구실에서 하는 것처럼 카메라를 써서 컴퓨터 비전으로 자동으로 오브젝트를 실시간에 모델링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기초적으로 뭐 리니어 엘지브라, 뭐 신호 처리, 영상 처리 뭐 이런 것들이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할 거고 그게 없으면 이제 그 시간을 좀 더 많이 써서 그런 기초 지식은 스스로 공부를 좀 해야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안재홍 교수님도 3D 모델링 쪽 필요로 하시는 것 같고 일부 연구도 하시는데 코멘트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3D 모델링을 이제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3D 모델링 자체에 이제 연구 토픽이 있는 같은 경우는 그런 모델링 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모델링이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간 과정에 있어서 툴로 정도 사용되는 거라면 저희 이제 대학원, 저희 랩이나 뭐 또 다른 랩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스캐닝 장비라든가 여러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제 연구 주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답변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하실 내용 없으시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논문 지도, 랩 시간 및 실적 등은 이제 또 교수님별로 이제 지도 방식도 많이 다르고 또 랩실 환경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 교수님께 컨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메타버스 협력기업과의 과제 수행 여부, 사각 연계 AR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이철호 교수님 아니고 우은택 교수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선 이제 산학협력 과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지금 산학협력 워크숍이 예정이 돼 있고 관련되는 그 기업들 CTO 또는 대표분들이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잠깐 논의를 할 예정이고 또 학생들도 스스로 또 피치하는 과정이 좀 결합돼 있어서 융합 연구를 관심 있는 뭐 기업 대표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교수님들이 이미 이제 메타버스 관련되는 뭐 정부 과제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유심히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산학협력 과제는 아마 가을 학기쯤 되면 좀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철호 교수님 조금 더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너무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그 기업들로부터 이제 다양한 후원이라든지 연구 과제를 좀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말씀하셨던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저희가 발표회자 뭐 오픈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통해 가지고 아마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그
메타버스에 포커스된 어떤 그 사람의 과제를 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HSC텍 연구실 관련된 질문인데요. 혹시 임상호 교수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여기 질문이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게 어떤 건지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다 같은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거는 이제 보통 HCL 센싱이나 햅틱 관련 연구를 하는데요.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이 일단 가장 우선적이고요. 뭐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거를 이제 많이 보고 오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연구 아이디어를 구현을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이핑 이런 것들을 진행 가능한 학생을 주로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것에 대한 전문 지식이 뭐 이미 갖추어서 온 학생들이 그렇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를 할 준비가 돼 있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뭐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해주시면 뭐 고려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HCI도 함께 다루는지 파트인데요. 뭐, 윤 교수님 같이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HCI도 함께 다루는지를 말씀 주셨는데 이제 HCI라는 게 결국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어떻게 보면 HCI에서 한 분야씩을 하실 수도 있고 관련된 분야를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함께 다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 관련 인터랙션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유저 스타디 이런 부분들은 뭐 운택 교수님도 그렇고 이상희 교수님도 그렇고 이정미 교수님도 그렇고 유저 스타디 관련된 부분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연구 관련해서. 그래서 같이 다룬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인 거는 차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로 말씀해 주실 교수님 계실까요? 지금 이제 이게 약간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카이스트에는 HCI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HCI 분야에서 가장 좋은 학회가 이제 카이 학회라고 부르는데 그 카이 학회 한국 논문의 대부분을 출판하시는 분들이 카이스트에 다 모여 계시고 그 교수님들 그룹 활동들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되는 자료는 제가 그 링크를 그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hci.kaist.ac.kr로 가시면 카이스트 내에서 HCI 관련되는 교수님들 명단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출판된 논문들 목록들도 다 거기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질문들은 약간 디자인 그리고 3D 모델링 관련된 3D 프로그램 관련된 얘기라서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메타버스 지금 학제 전공에는 디자인 하시는 분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 이진준 교수님께서 작품을 하시고요. 미디어 아트 작품을 하시고요. 그리고 안지원 교수님께서도 또 디자인적으로 좀 이제 그 문화유산을 하시기 때문에 또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베이스인데 이제 학생들이 뭐 미대 출신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디자인과 출신도 있고 뭐 CS 출신도 있고 이제 뭐 건축 출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 이제 퓨처 스페이스 미래 공간에 관련된 연구인데요.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공간 디자인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사용하는 뭐 3D 프로그램들을 이제 툴로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3D 모델링 자체가 연구가 아닌 3D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한 툴로서 역할을 하는데 뭐 3D 맥스, 라이노, 뭐 레빗,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주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연구 주제를 잡을 것인지 그 디자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디자인의 미래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진진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디어 아트 쪽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작품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상암동에 이제 데이라는 그 얼굴형 그 미디어 아트 작품이 있는데요. 또 이진준 교수님 또 연구실 홈페이지 가시면 또 그런 어떤 연구하시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 교수님 혹시 뭐 추가적으로 좀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D 모델링하는 그 자체가 연구 주제라든가 뭐 목적은 아니고 그걸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연구로 가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재를 그 디지털 데이터화하는 거다 보니까 3D 스캐닝이라든가 포토그래메트리를 이용해서 데이터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리얼리티 캡처라든가 메타 쉐이프 뭐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사전 질문들이었고요. 사전 등록 질문들이었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한 시간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이거 좀 더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파트가 있으시면 이제 편하게 채팅창에 남기셔도 되시고, 마이크 켜시고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편하게 이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다면.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학원 석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어 일반 장학생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산학과 일반 장학생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전산학부에 지원한 뒤에 어, 메타버스 학제 연구 계신 교수님께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 혹시 우 교수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메타버스 대학원은 그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이게 그 과기정 통부에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은 과기정 통부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반 장학생을 직접 이제 우리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선발하지는 않고 이제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우회하는 방법은 지금 뭐 전산학과든 우리 CT 대학원이든 아니면 경영학부든 다른 학과에 일반 장학생으로 입학을 한 다음에 이수 신청을 하시면 졸업장에 그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뭐 학제 전공이라고 이렇게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직접 우리 학제 전공에서 일반 장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뭐 추가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시 면접을 보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짧아서 여러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가까운 시간을 내서 여기 참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석사과정 학생이 아닌데 다음 주 산학협력 네트워킹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는 걸까요? 참석처로 워크숍 참여할 수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요. 혹시 이것도 우 교수님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예, 다음 주는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열린 그 워크숍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셔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는지 또 보시고 또 필요하면 또 관심 있는 연구실을 방문해서 교수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교수님들이 바쁘면 또 그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얻을 게 더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다음 주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스토리텔링 상호작용 관련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스토리텔링 관련돼서는 전문가 교수님 그리고 도영임 교수님 혹시 괜찮으시면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그 스토리텔링을 어느 도메인과 연결해서 연구하고 싶은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 박은별 지원자가 관심 있는 게 스토리텔링 그 자체라면 사실 전봉관 교수님 연구 랩과 연관되어서 직접 연락을 드리고 여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희 랩은 게임과 연관해서 게임에서 내러티브와 게임 경험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긴 하는데, 아마도 초점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남지원 교수님, 지금 아까 오디오 비주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디오 비주얼 등 창작을 중심으로 한 작업들이 가능할까요? 어떤 연구들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저희 연구실에는 창작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진 않고요. 이진준 교수님 랩에서 좀 더 이제 미디어 아트 중심으로 한 창작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쪽 연구는 이제 공연 상황에서 AI를 어떻게 좀 시각화할까?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죠. 약간 좁은 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어떤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할 때 그때 어떻게 손 동작을 움직일까? 오히려 약간 모션 생성에 가까운 좀 공학적인 연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답변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개별 면담할 기회는, 저희는 이제 소그룹 방을 이제, 룸을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끝나는 대로 아직까지, 면담이나 컨택을 진행 안 하신 지원자분이 계시다면, 오늘 입시 설명회가 끝나고 바로, 관심 교수님께 컨택을 적극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추가로 뭐 한두 개만 더 받고 시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가 1시간 동안 대학가 메타버스 학제전공 관련돼서 이제 이슈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또 질문할 것들이 있다면 편하게 이제 교수님들께 또 이메일 컨택하셔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 또 1시간 동안 이제 고생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또 좋은 기회로 또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또 일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